반갑습니다. 권순택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층 건축물의 부속실 재현 설비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중요들은 A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층 건축물의 부속실 재현 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한국화재소방학회의 그 학회지에 기고했던 그 내용을 좀 추려서 수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방기술사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도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려는 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습득을 하고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마. 자, 이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는 즉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 거기에 타 설비에 비해서 즉 뭐 자탐 설비라든가 뭐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데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그 고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재현 설비에 대해서는 그 실제 그 고층 건축물에 대한 고려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상전원 적용 시간. 이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비상전원 적용 시간이 가령 준초고층 건축물은 뭐 40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초고층 건축물은 60분 이상. 요것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현 설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기존의 그 저층 건축물 기준으로 제정된 그 부속실 재현 설비 화재 안전 기준 그것을 준용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층 건축물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고층 건축물에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개를 정리해서 이렇게 좀 수록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그 중에 첫째 보면은 이 초고층 건축물의 중간 피난층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원래 30개 층 이하마다 이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상부 쪽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너무 밑에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재현 횟룸도 자연 그 중간 피난층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재현 설비 즉 송풍기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간격이 좁고 여기하고 간격이 이제 밑에는 간격이 넓고 이렇게 됩니다. 그 팬 간의 간격이. 그런데 문제는 이 설계 당시에 즉 팬 용량 설계 당시에 설계할 때 이렇게 불균일하게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동일한 용량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수직 라인의 전체 그 풍량, 소요 풍량이 만약에 10만 CMH다. 그런데 이게 이제 4대로 이제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4대 분산됐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것을 나누기 4를 해가지고
2만 5천 아닙니까? 그러면 각 그 4대를 각각 2만 5천 동일하게 다 그냥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압도 동일하게, 가령 정압이 100mm에 키우면 똑같이 다 100mm에 키우, 이렇게 다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가까이 몰려있는 쪽은 굉장히 과압이 발생되고, 너무 과다한 압력이 발생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쪽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너무 적은 압력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그 TAB를 해보면은 현저하게 그 이제 표가 납니다. 그것은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은 이 공기는 압축성 유체거든요.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 파스칼의 원리가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수개수 화설비의 물 같은 경우는 비압축성 유체란 말입니다. 즉 압축이 되지 않는 거죠.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파스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 같은 경우는 수개수 화설비에서는 이렇게 불균이라고 되어 있어도 자연 낙차 압력을 제외한다면 모든 그 압력이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위치에서 어느 위치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건 이제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파스칼의 원리가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 있는 쪽은 과압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배치 관계 멀리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낮은 압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각 그 해당 영역만큼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그 회 A번 그 회 같은 경우는 최대 요만큼 요렇게 영역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B번 회 같은 경우는 한 이까지,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C번은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적용되고, D번은 여기서 가장 많게 이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 영역만큼만 풍량과 정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고르게 균일하게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충량 적용, 즉 그 동시개방 층수 적용. 동시개방 층수. 자, 우리가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부속실수 20개 그 이제 초과는 20개 초과부터는 2개 층 이상을 개방하도록, 즉 보충량 적용할 때 2개 층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20 이상 2개 층 요것만 나와 있지 훨씬 80개, 100개, 100층 이상 되는 것도 그러면 2개 층만 적용하면 되느냐? 일단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이런 고층 건물에 대한 그런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100층 이상 이런 것도 규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마다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속지수가 75개인데 2개 층만 적용한 그 설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개 층으로 적용한 설계도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실제 검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개 층하고 4개 층은 결과적으로 보충량이 400%가 되죠.
40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20개층마다 20개층 초과마다 한 개층을 추가하든지, 또는 이것을 이제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동시개방 층수를 적용하든지, 이러한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을 통해서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 피난층 외기 취입구.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중간 피난층에 이제 제연팬이 있지 않습니까? 팬이 있으면, 거기서 외기 취입구도 바로 이제 거기에, 외기에 매너 있죠. 근데, 하부층에서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바깥으로 분출된다면, 그 연기는 벽을 타고, 부력에 의해서 이제 위로 상승을 하죠. 위로 이렇게 쭉 오는데, 벽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이제 제연 설비가 가동이 되면, 여기서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면 그 연기를 바로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제 부속실, 각 층의 부속실로, 즉, 피난 경로인, 이제 부속실로 전부, 또는 피난 안전구역으로도, 피난 안전구역에 급기한다면, 피난 안전구역, 거기도 바로 그냥 연기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피난자들이 이제 질식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위주 설계 심의 때 이제 비로소 심의 당시에 이런 것을 전부 보완 지시를 하고, 그때 이제 이게 보완을 해나가는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양쪽으로 외기 취입구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쪽에 다 이제 각각 제연 댐퍼를, 즉 SMD를 양쪽에 설치를 하고, 그 SMD 앞에 연기 감지기를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연기가 어느 쪽이라든지 연기가 들어오면 그 연기 감지기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되고, 즉시 이 제연 댐프를 이제 닫게 되는 거죠. 닫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연기가 안 들어오면 반대쪽에서 이제 흡입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옥상에도 그 팬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이제 팬룸이 있을 경우에 외기 취입구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달리겠죠. 그럼 옥상 팬룸은 어떻게 하냐? 근데 옥상의 팬룸은 대부분 좀 속 들어간 부분, 여기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가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지 바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대로 한다면 여기에 5m, 여기서 5m 이상 떨어져야죠. 이게 수평거리 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 5m 이상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것도 양쪽으로 이중화를 해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조적으로 도저히 양쪽으로 할 수가 없다면 한쪽에라도 그 제연 댐퍼를 설치하고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그러면 연기가 들어오면 이게 닫아져 버리면 제한 댐퍼가 닫아져 버리면 그러면 제한 설비 가동 자체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기를 공급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닫아줘 가지고 제한 설비를 가동을 못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돌 효과. 연돌 효과가 제한 설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 자, 이 고층 건축물에는 연돌 효과가 또 그 제한 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자, 우선 연돌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건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첫째, 건축물 외피의 기밀성 확보. 건축물 외피라는 건 이제 건축물께서는 이제 외벽 외벽 두께죠. 외벽 커버 이런 걸 이제 외피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계구부가 있구나. 하부에 뭐 계구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특히 하부에 계구부가 있을 때는 이게 연돌 효과 때문에 기류가 문을 닫고 열고 할 때마다 기류가 계속 통하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풍실을 설치해서 방풍실을 설치하고 또 회전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류가 최대한 차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연돌 효과를 방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실과 그 다음에 승강기 샤프트, 즉 승강기의 승강로, 즉 수직 샤프트죠. 수직 샤프트를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초고층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길기 때문에 수직 샤프트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연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수직 샤프트의 조닝화라 그러죠. 자, 계단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그것이 끊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쭉 내려오다가 피나 안전구역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다가 피나 안전구역이 있으면 피나 안전구역으로 이제 계속 못 내려가고 피나 안전구역을 거쳐서 내려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실이 쭉 내려오다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못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나 안전구역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여기서 이제 계단실이 수직으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평면도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피나 안전구역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계단이고, 자, 요게 계단 참입니다. 계단 참. 계단 참을 요다 쫙 끊어 놨습니다. 끊어 놓고, 이렇게 못 건너가게. 그리고 문이,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부속실입니다. 이게 이제 피나 안전구역이고, 요것도 부속실이죠. 그리고 계단실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리를 못 건너, 계단 참을 못 건너가고, 원래 가려면 이리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야죠. 근데 이를 못 가고, 못 가니까, 요거 막아놨으니까 못 가니까 천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 요것도 이제 부속실, 나가는 부속실이요. 그렇게 해서 뺑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차단이 확실하게 딱 돼버리면 공기가 안 통하게 돼버리면 이제 연돌 효과도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통상 그 건축 설계에서는 이 부분을 차단을 그냥 사람만 못 건너가게 난간대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완전 밀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놓으면 연돌 효과가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그 설계 검토를 할 때 소방에서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방 감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밀폐벽으로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건축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건축에다 이렇게 완전히 밀폐되게 막아달라.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 막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연돌 효과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이렇게 계단 내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난안전 구역 층마다 이렇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수직 라인이. 그래 되는데 그리고 이제 승강기 샤프트, 승강로는 이렇게 수직 라인을 이제 이제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강로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승강로는 이렇게 수직 존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상당히 그 연돌 효과에 많이 이제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초고층 그 건물에는 그렇게 차단해서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잠실 롯데 j-롯데월드 126층 그 건물에 보면은 이제 전망대로 직접 올라가는 것은 아예 이제 중간에 이제 열리는 데 없으니까 그냥 제일 밑에서 바로 그냥 끝까지 이제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그 외에 일반 이제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라든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중간층에 이제 올라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왔다가 중간에서 다시 건너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건너가서 또 옆에 라인으로 쭉 이렇게 또 내려가고 또 여기 와서 또 건너가서 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연돌 효과가 최소화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돌 효과가 재현 설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 자, 여기서는 연돌 효과 발생을 방지하는 이제 대책이고요. 여기서는 연돌 효과가 발생은 했지만 재현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것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수직 풍도의 조닝화. 자, 수직 풍도가 수직 풍도가 그래 이제 제일 위에 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수직 풍도의 펜이 만약에 세 군데 이제 접속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수직 풍도를 한 통으로 다 일체형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끊는다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 놓으면은 그 수직 풍도 내에 연돌 효과가 이제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끊어 놓으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풍도가 이 펜하고 이제 별도의 존이 되는 거죠. 이쪽은 별도의 존, 이건 중간은 별도의 존, 하층은 또 별도의 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충량 적용 층수에 대해서, 즉, 동시개방 층수, 보충량 산정할 때, 각각 별개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두 개 층을 동시개방 층수로 적용한다. 그러면 예, 최상부에 있는 조원에 대해서 또 별개 두 개 층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보충형 산정하고, 또 이 중간층에 대해서도 중간 조원에 대해서도 또 두 개 층에 대한 걸 또 적용해 줘야 되고, 또 하부에서도 또 두 개 층에 대한 적용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별개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장 인접층 화재 발생하면 이 두 개 층이 인접층 바로 아래 층 인접해서 붙어 있는 층이 이제 동시 개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멀리 떨어져가 가령 만약에 이제 15층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15층하고 16층 또는 15층, 14층 이렇게 붙어가지고 동시에 개방하지. 15층 화재 났는데 저 밑에 가서 뭐 6층에 또는 1층에 2층에 뭐 이렇게 떨어져서 동시 개방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인접층하고 같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원별로 각각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풍대 과압 배출. 수직풍대 과압 배출은, 자, 이 수직풍도에 대해서 상부에 주로 이제 연돌 효과 영향이 크니까 상부의 압력이 과압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 풍도 내, 이거는 이제 제형 구역의 과압 배출 아니고, 제형 구역은 각 층마다 다 배출해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앞서서 여기만 이 풍도에만 그 과압을 해소를 시키면은 각 제형 구역도 자동으로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풍도 상부 쪽에 이제 압력을 빼주는 이 조원이 나눠지시면 조원별로 이제 상부에 압력을 이렇게 즉 이제 플랩 단파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과압 배출 장치를 써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제 연돌 효과가 최소화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